안녕하십니까. 경영 컨설턴트인 네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회사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경영 컨설팅에서 80% 이상의 대부분의 컨설팅의 내용은 자금 조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자금 조달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조에서의 자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인 자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 자본금의 규모에서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서 이익을, 이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 결국 그 다음 해에 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우리가 매출에 소요되는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와 관리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 해당하겠습니다. 임금이나 임대료 또는 광고 마케팅비 같은 또 은행의 이자 같은 것들을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 원가가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가 결국 그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 투자와 인건비 투자가 있어야만 그런 영업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금 조달하는 구조는 이 영업이익 외에는 대부분이 외부로부터의 조달을 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조달은 상환의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입금이냐 아니면 투자금이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자로서 들어와서 회사에 그 투자금을 투자하고 회사의 지분을 받아가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차입이란 것은 회사가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회사의 자금의 그 조달은 이 차입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입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자주들 권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그 보증기관들을 통하여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므로 담보를 보강하고 은행은 그걸 통해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각 보증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보증료가 결정이 되고 또 상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은 회사의 업종이나 업력, 다양한 회사 상황에 따라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 자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출연 자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렇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고 또 선정되는 그러한 정책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회사가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그 제품의 연구 개발을 국가의 기술 과제로 신청을 하여서 선정된다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또는 여러 그 해당 부서들에서 관련 사업을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회사가 요건도 갖춰줘야 되고 또 회사의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처음 지도를 받고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회사의 차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증가가 되면 회사가 운전자금이 훨씬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또는
그러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때 주거래은행에서 회사의 이러한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회사에는 원래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은행들은 정부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라고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주로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거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거냐, 이러한 그 보증기관에 따라서 자금이 진행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피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루가 자금이 빵꾸가 나도 그 대표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자금 차입들에는 과거에는 대부분 대표이사야 집이나 또는 대표이사의 그런 신용을 담보로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채택했는데,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회사 대표로서만 법인이 사인하게끔 되는 그런 책임 경영제를 적극적으로 정부는 권장하고, 또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그에 대해서 책임 경영으로 엄격한 심사와 그 기준에 의해서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증은 다르겠지만 지금은 창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받는 그런 정책 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준비금,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자본금만으로 1년치 사업을 다 계획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에 의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한국에서 많이 받고들 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진행한다면 창업 초기에 상당한 자금을 저리의 조건으로 별도의 신용 없이 담보 없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또 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금으로 큰 걱정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또 영업 활동 전에는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구입과 개발 단계가 지나면 또 양산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대량으로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선행이 돼야 되고 상당한 투자 금액이 선행되게 됩니다. 이런 자금 조달을 자기만의 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는 회사들은 창업 자금을 자신이 청년이냐, 청년은 만 39세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냐, 또 과거의 경력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냐에 따라서 기술 중심의 창업을 할 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금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많은 제도들에 의해서 청년 창업이다, 또 제도전이다 하는 경우에는 융자뿐만이 아니라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책 자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정책 자금이 고려되는 회사라면 그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신용이라는 걸 통해서 서서히 금융적인 그런 피를 회사에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CFO라고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화된 CF를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대표가 그것을 다 해결하게 되지만 대표는
개발이다, 영업이다, 거래처다 해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 CF로서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시키게 한다면 회사는 원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MIT 창업5란 그 미국의 그 MIT의 창업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 창업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자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태에서는 정말 여유로운 사업가로서의 인생이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훨씬 편안하죠. 그렇지만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항상 대표는 돈 문제로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허허허 하지만 집에 가서는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잠 못 이루는 잠을 많이들 자는 일이 이 자금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거래처나 개발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단 하루만 일해도 단 1초라도 그 자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상태로 가져갈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갚아야 될 돈, 매입해서 받은 매입 채무라든지 또 은행에게 내야 될 이자나 원금을 늦추는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신용은 나빠지게 되고 다시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매입처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은 적극적인 매출을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금이 부족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출을 확대하거나 현금 매출을 더 증가시켜서 결국 현금을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융자를 받거나 또 투자자를 만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또 회사가 필요한 시점에 시작을 한다면 항상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3개월 정도는 자금을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금 수집표라는 양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출에서 발생하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록하고 또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들을 또 외상 매입금의 기간을 결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의 흐름은 거의 90%까지도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2019년 11월 27일에 내가 있는 자금이 3개월 후에 나의 지금의 영업 상황과 내 구매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자금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또 요령만 있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회사는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랠프 waldo 에머슨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같이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의 시작의 길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고자 이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